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13일 일요일 밤 자정이 거의 다가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국 왕실 초청으로 캠브리지 대학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영국 방문기를 첫 번째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건 뭐 제 개인의 기록으로 저로서는 너무 중요한 어떤 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흥미가 없더라도 저로서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자 방송을 합니다. 그러나 재미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그 처칠 컬리지라는 곳에 제가 3월 1일 날 도착을 했었는데, 저는 그해 그 2000년이 막 시작된 그해 3월에 그 한 달 전쯤 바로 직전에 분당 그 백현동 소 요즘 그 유명한 그 50m 옹벽이 있는 바로 그 사이트 바로 앞에, 실제로 그때는 아주 우창한 숲이었습니다. 거기에 거의 주변에 집이 없는 단독집을 지어가지고 제가 작년까지 거기 살다가 지금은 여기 곤지암으로 이사를 왔습니다만, 참으로 좋은 곳에, 또 월드컵 당선된 것을 약간의 그 경제적인 그 뭐랄까 여유가 있어서 집을 하나 지었더랬습니다. 물론 사무실도 겸하려고 지었었는데, 바로 그 집을 지어놓고 바로 영국으로 떠났으니까 당시로 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즐거운, 우리 나이로 50, 55, 만으로 사실상 53살 좀 지났을 때입니다. 그 이제 이 캠브리지에 있는 처칠 컬리지에 도착을 하니까, 그 플래트 59번 방에 도착을 하니까 우선 이제 급하니까 전화를 놔야 돼요. 전화하고 팩스, 뭐 인터넷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제일 먼저 있는데, 실제로 그게 한국보다는 좀 느리고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이틀 후에 3월 3일 날 미스 앨리슨 발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영국 여성이 최초로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전화를 놓으려고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 영국은 물론 우리보다 선진국이긴 한데, 쓰레기도 이렇게 분리해서 치우지 않고, 또 제가 자전거도 두고 이렇게 다녔는데, 유럽을 어디 여행을 하고 왔더니 자전거도 누가 훔쳐가고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우리보다 우수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서울서 영국 갈 때 제가 이리디움이라는 국제 전화를 가져갔습니다. 그건 아마 잘 기억하는 분이 없을 텐데, 사하라 사막에서도 위성으로 전 세계 어디라도 통화할 수 있다고 하는 최첨단의 전화기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사실상 영국에 있을 동안에 한 달도 안 돼서 그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이리디움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시 한국에서 전화기를 공수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리디움 그 기억 잘 못 하실 거예요. 어쨌든 방에다가 이제 팩스와 전화기를 설치를 하고, 또 그 컴퓨터를 또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필요한 세팅을 다 잘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영국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골프채를 갖고 갔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슨 바람인지 도착하자 3일 만에 3월 4일 날 그 캠브리지 근교에 있는 거턴이라고 하는 골프 코스에 제가 이제 갔어요.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물론 예약도 없이. 거 가서 사람들은 조인트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서 골프를 쳤는데, 사실은 제가 1996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 이제 에딘버러, 에딘버러는 이름 저한테 참 듣기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에딘버러 공, 필립 공의 이름으로 펠로십을 받아서 가 있었으니까. 그 4년 전인 1996년에 닥터 라만디라고 하는 인도인인데 거기에 교수였습니다. 이따 제가 자주 보여드릴 말레이시아 유명한 건축가 켄양과 더불어서 제가 1990년 닥터 라만 켄양
또 저하고 몇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아시아 디자인 포럼, 아시아 건축가들의 디자인 포럼을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했던 그 닥터 라만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교도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그러니까 자기 본교인 에딘버러 대학으로 부임하고 났을 때 1996년 저를 자기 학교에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강의도 하고 또 학생들 지도하는 워크숍도 하고 하는 한 2박 3일 정도의 작업인데 저로서 난생 처음 영국 땅에서 학생들에게 워크숍도 지도하면서 강의를 했던 아주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저는 친구이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건축가인 김민철 교수가 그 에딘버러에 꼭 저를 만나러 왔는지 다른 일이 있어도 왔는지 정확하지 않았는데 만나가지고 둘이서 택시를 타고 그 유명한 세인트 앤드류스 올드 코스 골프장으로 갔었습니다. 한두 시간 이상 택시를 타고 왔었는데 거기서 제가 1996년 처음으로 태국에서 골프채를 잡아봤는 바로 그야말로 비기너 중에 초비기너인데 뭐 핸디 30이라든가 25 이상이면은 칠 수 없다는데도 그냥 핸디 20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냥 복귀해서 쳤습니다. 아마 무지하게 많은 공을 잃어보면서 쳤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바로 여기가 세인트 앤드류스 그 유명한 링크 코스, 저는 뭐 링크란 말도 그때 처음 들어봤었는데 여기서 골프를 쳤던 것은 제 필생의 추억입니다. 왜냐하면 골프를 처음 배울자 말자 에딘버러 택시를 타고 가서 세인트 앤드류스 그것도 올드 코스에서 골프를 쳤었는데 제 지금 기억으로 한국에 이런 골프장이 있으면 손님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험하고 뭐 이렇게 그린도 뭐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페어웨이와 그린이 구별도 잘 안 되고 또 이 그린 하나를 갖고 다른 홀, 두 홀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건물을 넘겨서 치기도 해야 되고 아마 여러분 중계방송 많이 본 사람은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골프를 치고 그 택시를 대전에 갔다 택시를 그대로 한 몇 시간 기다리게 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이 에딘버러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골프를 시작하던 해에 그 유명한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친구와 더불어 골프를 쳤던 기억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0년 바로 3월 4일 날 캠브리지 근교에 바로 거턴이라고 하는 골프장에 가서 그 주변 사람들하고 그냥 조인트해서 골프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골프를 칠 엄두도 안 나고 그런 기회도 시간도 없었더랬습니다. 굉장히 바쁜 3개월을 보냈더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니까 저는 뭐 사실상 지금도 잘 못 치지만 그 초보일 때 그렇게 즐겼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닥터 라만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만과 통화를 그때 4일날 했더니 바로 5월 중에 제 강의를 주선하겠다고 강의를 가기로 저도 다른 대학의 강의가 아마 쭉 계속될 것 같은데 에딘버러 대학의 강의를 가기로 바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두 군데 강의 바로 3월 17일 날 셰필드 대학에서 강의 초청장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딘버러 대학에 또 4년 만에 또 강의를 가기로 됐으니까 말하자면은 영국 생활 첫 발부터 제 일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6일쯤 돼서 이제 그 학장, 존 보이드 학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1 영국 그 대사로 유명한 분인데 거기에 그 부학장인 리첸스라는 교수가 제 이름이 류춘수하고 비슷해요. 리첸스 교수가 저를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자전거도 한 개 구입을 해서 캠브리지는 작아서 자전거를 타고 그냥 돌아다니면 모든 곳을 다 손쉽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구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자전거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학장이죠.
바이스 마스터라고 하던가 부학장하고 시내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캠브리지는 뭐 영국이 다 비슷하겠지만은 낮은 흐리고 밤은 오히려 청명해서 별이 아주 빛납니다. 그때 3월 초인데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마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배수양 바람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이 꽃이 피는 것이 한국보다는 거의 뭐 2, 3주 이상 먼저 빨리 피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며칠 있다가 캠브리지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그 말하자면 안내를 받고 교육도 받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저는 먹고 자는 거는 집에서는 아침밥을 해 먹고 점심은 교수 패컬티 클럽에 가서 교수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도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에 와서 제가 밥을 해 먹는 방식, 점심을 빼놓고는 다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10월 봉화반야에서 제 혼자 사는데 많이 익숙해가지고 식사하고 이런 것은 너무도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제가 전생에 이 집에 와서 살았던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8일 날 부학장인 리첸스 교수가 자기가 이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건축가 연구소인 마틴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마틴 센터로 저를 이제 소개할 겸 안내를 하러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거기서 강의하는 날짜도 정할 겸 또 그 있는 교수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그 인사를 시킬 겸 바로 제가 도착하고 딱 일주일 되던 날 캠브리지 대학의 마틴 센터를 갔습니다. 거기서 그 마틴 센터에 유명한 것은 제가 언젠가 서울에 와서 마틴 센터에서 강의를 했다니까 거기 출신인 어떤 그 젊은 건축가가 선생님 혹시 거기서 강의를 뭐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물어요. 그분이 좀 짓궂게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좀 거짓말,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주 창피를 당할 뻔했습니다. 거기는 세계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와도 강의를 주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점심 한 끼를 거둔 학생들과 교수들과 도시락 까먹듯이 점심 한 끼를 주는 게 전부입니다. 소위 마틴 센터의 런치 타임 렉처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잘못하면 거짓말을 했더라도 크게 창피당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마틴 센터에 가서 저를 이제 소개도 하고 그 교수들한테 일일이 다 인사도 하고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거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태리의 젊은 건축가인 칼로 라띠를 만났습니다. 칼로 라띠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하고 아주 친밀하게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도 주고받는 아주 친한 말하자면 이 건축가인데 지금은 미국 MIT 대학의 유명한 건축가 교수이고 그의 이름을 따서 칼로 라띠 CRA 건축가 칼로 라띠 어소시에이션이니까 칼로 라띠 아키텍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특히 대학 MIT 교수로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서 하는 뭐라더라 다보스 하는 국제적인 이 포럼에도 거의 단골 손님으로 참석을 하고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그 서울특별시 말하자면 도시건축 설계 자문위원회도 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아주 반갑게 오래간만에 한 20년 만에 이 친구를 만났다랬는데 그때는 대학원 말하자면 박사과정의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라기보다가 연구원이었는데 마침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 어떤 하우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열심히 도와줬더랬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는 뭐 젊은 친구였고 저는 나이가 50살이 넘어가고 저는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친하게 그런 캠브리지 생활을 거의 매일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저하고 친하고 또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유명한 건축가 교수들 를
늘 소개하고 식사 같이 하고 해서 이 칼로 라띠의 도움을 정말로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요즘도 물론 이 친구는 뭐 전 세계에 강의를 하러 다니고 또 특히 하이테크 건축에도 밝고 이론가이기도 하고 해서 예, 이태리에서 또 아주 빛나는 이 건축가입니다. 칼로 라띠. 근데 이제 칼로 라띠를 마침 거기서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친구를 하나 만난 셈입니다. 예. 그 칼로 라띠 얘기는 아마 계속해서 자주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그 마틴 센터라고 하는 곳은 어떤 데냐면은 옛날에 서 르자일 마틴이라는 교수하고 그 당시에 그 캠브리지에 있는 원로 건축가인 또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그 3개월 동안 정말 가장 친하게 지낸 이 콜린 럼리라고 하는 그 원로 건축가 교수였습니다. 럼리야 건축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다시 제가 자주 만난 영국의 그 뉴캐슬 대학 건축가 교수인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좀 많습니다. 아이보리 차드. 이 세 사람이 파트너로 마틴 센터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마틴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캠브리지 대학 건축가의 가장 중요한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틴 레사엘 마틴 교수는 그 자꾸 했는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 럼리와 아이버는 제가 3개월 있을 동안에 가장 자주 만나는 훌륭한 건축가고 말하자면 제 모든 것을 이 캠브리지에서뿐만 아니라 런던에서까지도 늘 저를 수행하다시피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보리 차드는. 그 사람 얘기를 좀 다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훗날 제가 바로 이 럼리 교수는 방금 이 사람이 칼로 라띠입니다. 칼로 라띠 아마 다보스 이런 데서 강의를 할 때의 사진일 겁니다. 칼로 라띠 아마 이태리를 대표하는 뉴욕 그 MIT 대학의 저명한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사진이 좀 잘 안 나오는데 교회당에서 그 사람이 설계했는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 사람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은 조금 더 다음 지나간다. 4월 1일 날 제가 유럽으로 여행하기 바로 하루 전날인가 이 럼니 교수가 자기 집에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틴 센터의 창시자 중에 그 파트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럼니 교수를 왜 생각하냐면 자기 아들도 건축가, 그 다음에 며느리도 로스 판키라고 하는 아주 젊은 건축가인데 제가 아까 잘 아는 바로 이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네. 사진을 지금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레한드로 자에라 여기 있는데 이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는 저는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몰라도 한국의 뭐 건축가들이 다 이 사람을 잘 압니다. 최근에는 세종시 박물관을 현상 설계해서 당선을 했고 저하고는 한 10몇 년 전에 15년쯤 오래 전에 명동성당 개조하는 현상 설계를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이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일본 요코하마 항구 터미널을 나이 30살 땐가 자기 와이프 이란 여자입니다. 무사비 라고 하는 파시드하고 이제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몇 해 전에 바로 이 자기 부인은 무사비 파시드하고 이 방콕 럼니 교수의 며느리하고 또 저를 3월 17일 날 그 후에 이제 셰필드 대학에 초청했는 제레미 틸 교수랑 다 AA 스쿨 친구들이고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젊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영국도 보니까
조금 유명한 사람들은 뭐 캠브리지에 있던 옥스퍼드에 있던 서로들 너무들 잘나고 교류도 많고 뭐 세상이 굉장히 좁다. 뭐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았어요. 좁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알레한드로 와이프도 바로 런니 교수의 그, 며느리하고 그 절친한 관계라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이 마틴 센터에 가서는 칠레 출신인 그 유명한 그 도시 계획가입니다. 마셜 에치니크라고 하는 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고, 또 그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친절하게 그 마틴 센터에서 많은 그 도움을 줬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캠브리지 대학의 대표적인 건축 교수인 닥터 코엔 스티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마틴 센터에서 그 주로 담당하는 말하자면 연구를 총괄하는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라띠가 또 저를 이제 뭐랄까 닥터 코엔 스티브한테 소개를 해서 매철에 캠브리지에 있는 유명한 클럽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 영국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건축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하는 것이 큰 자산이라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3월 17일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3월 1일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셰필드 대학에서 제레미 틸 교수가 제 강의 초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3월 17일 날 그래서 셰필드로 기차를 타고 뭐 한 두세 시간 걸려서 가는 데입니다. 셰필드 대학에 도착을 해서 거기 가면은 이 아트 센터라고 이 건물인데 이 아트 센터 이거 아트 센터는 무엇이 유명하냐면은 뭐 건축가가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아트 센터 아트 타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서지를 않아요. 계속 그냥 이렇게 움직이네. 계속 움직이네. 엘리베이터가 딱 자기 층에 왔을 때 계속 올라가기 직전에 그냥 점프해서 올라타야 됩니다. 문도 없고 엘리베이터는 계속 이렇게 드레박처럼 계속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그걸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그냥 올라타니까 그 자기 층 6층에서 그냥 내리면 점프해서 뛰어내리면 엘리베이터를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아마 셰필드 대학 출신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다시 아마 추억으로 생각할 거예요. 셰필드. 제 집안에 누가 아는 사람이 그 졸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주 반가워 하더라고요. 셰필드 대학의 아트 타워는 그 엘리베이터가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제 능력을 했다기보다 제 친한 친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닥터 켄 양 말레이시아 건축가 켄 양이 그 셰필드 대학에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 친구가 내가 그때 캠브리지 있는 걸 알고 그 제레미 틸 교수하고 내 친한 친구하고 같이 소위 그 더블 헤드 렉처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틸 교수가 그거 좋다 해서 이제 제가 그거 갔던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 친구 켄양은 뭐 여러분 뭐 한국에도 자주 오고 또 아마 아시아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출신이지만은 또 중국계이지만은 중국말은 한자를 저보다 물론 모르고 그야말로 영어만 잘하는 AA 스쿨을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영국이 뭐 자기 고향처럼 사무실도 거기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켄이 저를 그 초청을 하다 그 가니까 켄양이 이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핑센터 같은 거 이제 구경을 하고 오후 4시부터 켄양의 먼저 생태 건축, 그번에 생태 건축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인 효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켄이 이제 생태 건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제가 이 소위 더블 헤더 렉처, 그 켄과 더불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켄양입니다. 지금 이번 5월에 미국 금년에도 또 시카고에서 미국 AIA 저는 거기 이제 어너러리 펠로우십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해마다 켄양을 미국 AIA 컨벤션에서 만났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걔는 또 날 보고 오라고 거기서 이 사람 늘 만나면은 저녁 식사를 또 여러 친구들과 뭐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 아주 발넓은 친구입니다. 한국 와서도 강의도 많이 하고 한국 프로젝트도 아마 꽤 여러 개를 강의하고 뭐 너무도 유명한 친구입니다. 켄양. 이 켄양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물론 서울 월드컵 경기장, 특히 제가 잘 아는 멤브레인 건축, 텐트 건축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이어 보이는 이란 1976년도에 그 이란에서 공사 현장이 있었다고 저는 말씀드렸던 실제는 1976년에 디자인을 했던 그리고 1977년에 공사 현장에 가 있었던 이란 테헤란 북쪽에 있는 알보지 하우징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공간연구소에 있을 당시에 디자인했던 이 건물을 제 투시도시요. 이거와 이 사진을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모델인데 제가 45도로 엘리베이터를 올려 세계 최초의 45도 엘리베이터로 이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 있다가 공사에 하다가 이란이 khomeini 종교혁명으로 저희들은 그 도망 나왔던 얘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줬더니 바로 앞에 있던 이란 여학생이 어떤 여학생이 자기 집이 테헤란인데 바로 이 땅 근처에 자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다면서 뒷담한 골조 철근 콘크리트 골조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갑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1977년에 저는 나오고 또 우리 그 동료 한 사람은 그 이듬해 khomeini 종교혁명 때문에 도망쳐 나온 이후로는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이란 여학생이 너무도 이 건물을 보고 반가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레미 틸 교수 한게 더 원로 학장인가 그 교수 로선 교수가 자기 집으로 저를 켄양하고 저 둘을 또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저녁에 이 사람들 저녁에 집으로 초대하는 걸 좀 그 후에 다른 분하고도 겪었는데 굉장히 가족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럼리 교수 같은 건 아주 대가족적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모시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때 로선 교수 초청으로 저녁도 잘 먹고 그 근처 노보텔에서 투숙을 하고 그 다음 날 켄하고 같이 이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거 런던으로 온 이 얘기들이 너무 길지만은 간단히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켄하고 돌아와서 18일 저녁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켄은 런던에서도 지가 단골로 가는 저 사무실 듣고 있으니까 단골로 하는 그로초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데 식사도 하고 그것도 저 잠도 잘 수 있는가 봐요. 이 그로초에 가서 저한테 누구를 소개했냐면은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너무도 유명한
찰스 쟁크스 교수를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훗날 저하고 같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틴 센터의 이 파트너였다는 이 아이버리 차드 교수, 이 사람은 뉴캐슬 대학의 당시 건축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본래 옛날에 캠브리지에서 이 마틴 센터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이 처음으로 이제 아이버리 차드 교수하고 이 말하자면 그 찰스 쟁크스를 만났는데, 이 찰스 쟁크스는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소위 그 뭐라 할까,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 있어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그 이론을 말하자 개발을 한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쟁크스. 이 찰스 쟁크스가 그날 저한테 써준 자기 그 사인인데, 또 이거 보면 재밌는 게, 예, 까만하고 푸른색 두 가지 색이 나오는 볼펜을 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찰스 쟁크스 사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쓰고, 근데 밑에다가 자기 찰스 쟁크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쓴 사람이다라는 것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바로 그날 이 아이브 리차드, 찰스 잭스, 그리고 이제 토니 맥클로클린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저 서쪽으로 가면은 이 바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스. 아마 로마 시대에 목욕탕이 있었다고 해서 이 바스라는 이름입니다. 유명한 옛날 고도 있죠. 거기에서 그 영국에서 여러분 다 아는 오버랩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 뭐 질적으로는 오버랩 못지않는, 그러나 규모는 작은, 물론 오버랩 출신들이 만든 데라고 한다. 거기에 그 유명한 말하자면 이 엔지니어인 토니 맥클로플린이라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을 만나가지고 제가 나중에 영국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 바스를 한번 방문하겠다 해서 이제 만났던 그 얘기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로하폴드라는 회사를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영국에서 엔지니어링 회사는 오버랩 만큼 퀄리티가 있는 유명한, 말하자면 엔지니어링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 도시는 작아도, 예, 브로하폴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막 오픈했는 밀레니엄 돔, 리차드 로저스가 설계해서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리차드 로저스 설계한 밀레니엄 돔이 있습니다. 이 밀레니엄 돔을 엔지니어링을 오버랩에서 한 게 아니고 바로 브루하폴드에서 했었습니다. 아마 세계 최대의 돔이었습니다. 이게 여기 이 폭이 약 365m라고 그래요. 높이가 약 100m고. 그러나 이제 당시 예상으로는 밀레니엄 돔을 1년만 사용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훗날 영국에 O2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밀레니엄 돔을 엔지니어링하는 브로하폴드 회사의 담당 엔지니어를 제가 또 그 자리에서 이 찰스 쟁크스와 같이 만났던 다 행운의 말하자면 만남이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버 리차드 교수도 만나고,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날 아이버 리차드 교수하고는 저하고는 어디를 갔냐? 여러분 영국에 가면 누구나 다 아는 뉴 테이트 갤러리를 갔습니다. 옛날에 원래 올드 테이트 갤러리가 유명하게 있는데, 바로 이 테임스 강변에 있는 말하자면은 옛날 화력발전소, 그 설계자를 제가 지금 메모를 안 해놨네. 그 화력발전소를, 시커먼 건물이죠. 이걸 갖다가 뉴 테이트 갤러리로 개조를 했습니다. 바로 2000년, 바로 제가 가서를 바로 그 직전에 2월달인가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아이버 리차드가 안내를 해서 얘기를 갔는데, 이 리차드 교수 얘기로는 자기는 이 새로 지었는 뉴테이트 갤러리
이 시커먼 건물 보다가 본래 오리지널 테이트 갤러리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더 유명한 건축가 설계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첫사랑을 올드 테이트 갤러리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보다는 어떤 사연이 이 건물을 평가하는데 더 기억에 더 우선이다 하는 얘기는 제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다닐 때 그런 일을 듣고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걸 설계한 사람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헤르조크와 메롱이라는 피에트르 헤르조크 그리고 메롱 이 두 사람은 스위스 건축가들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잘 알죠? 북경 2008년 메인 스타디움 그리고 지난번 얼마 전에 했던 겨울 올림픽도 바로 이 경기장에서 행사를 했죠. 두 번 올림픽을 치른 이 북경이 자랑하는 올림픽 스타디움 이게 바로 피에르 헤르조크 그 다음에 메롱 이 두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두 사람 다 1950년대 50년대 생이니까 저보다 한 4살 정도는 더 젊은 분들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뉴 테이트 갤러리를 설계하기 전부터도 물론 유명했지만 그 후에 이 북경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도 설계하고 아마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송은문화재단입니다. 이 건물도 바로 헤르조크와 메롱의 이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지나가면서 봤는 것 같은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난 바로 그 다음날 로드 노만 포스터 이름만 들어도 너무도 어마어마한 세계 하이테크 건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노만 포스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잠깐 제가 최종 경기장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코트나리오 국제건축상 금상을 받을 때 바로 이 유명한 이 노만 포스터가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낸 작품은 저는 최종 경기장을 했었다면 그 사람은 이 바로 홍콩 샹하이 뱅크 당시로 봐서는 단위 면적당 공사비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 하는 그야말로 하이테크 건축의 아주 비싸고 유명한 홍콩 샹하이 뱅크 본사 건물입니다. HSBC라고 그러죠. 이걸 설계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은상을 받았는데 노만 포스터는 시드니에 오지 않고 그게 크리스 세돈이라는 파트너가 왔더랬습니다. 이 크리스 세돈을 만나러 내가 그 몇 해 후에 90년인가 그 동경에를 갔을 때 동경에 그 건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유명한 건물인데 그걸 현장에서 총 이제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크리스 세던의 바로 밑에 있는 지금 현재는 노만 포스터의 파트너인 앤디 밀러라고 했습니다. 앤디 밀러. 이 두 사람을 옛날에 만났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를 연락을 했더니 바로 노만 포스터 사무실에서 오라. 그래서 이제 3월 20일 날 노만 포스터를 만났습니다. 노만 포스터는 만나기는 처음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은 1993년 싱가포르에서 제가 금상을 받았던 코트나리오 그 상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할 때 그때 노만 포스터, 리차드 로저스 이런 사람들 그때 참석을 해서 일본의 막기가 제가 받았던 금상을 그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만나니까 너무도 저를 반겨주시면서 자기 책에 사인도 하고 그 다음에 즉석에서 저보고 자기 사무실에 5월달에 강의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피람 알라비에라든지 영국 건축협회
그 다음에 여러 군데다가 이제 강의를 제가 자기가 추천하겠다면서 그 훗날 제가 미국에 AIA 그, 예, 펠로우십을 받으려면은 더구나 이제 아너러리 펠로우십을 받으려면은 그 아너러리 펠로우를 갖고 있는 FAIA의 세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제가 2008년 미국 보스턴에서 AI 아너러리 펠로우를 받을 때 노만 포스터가 직접 켄양과 함께 직접 추천서를 써줬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고 그 훗날까지도 그를 늘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은 마치 스님이 이 도를 통한 사람 같습니다. 멋져 생김새 마치 머리가 깎아서 그런지 오직 그 과학적인 하이테크 건축과 디자인도 빼어난 노만 포스터입니다. 그 사람은 서 노만 포스터였는데 영국 왕실에서 그건 너무 약하다 해서 로드 노만 포스터 평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받은 세계 최고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월 20일에 만났더니 5월 달에 제 강의를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캠브리지 런던에 가서 며칠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날들을 맞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은 또 3월 21일 날 AA 스쿨에 갑니다. 여러분 AA 스쿨 세계적인 제일 유명한 건축학교죠. 아까 말씀드린 켄양도 거기 나왔고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대개 거기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99년 바로 그 1년 전에 서울에서 만난 텍사스 출신의 맥나마라 교수를 또 다시 거기서 만나고 또 모이센 모스타파비 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또 모스타파비 이 총장도 몇 해 전에 서울 우리 회사까지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겨 만났는데 이 모이센 모스타파비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만나자마자 이란 말로 하니까 너무 반가워했어요. 하르쇼바 후배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지금 며칠 전까지는 하여튼 확실한데 하버드 대학 건축과의 학장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21일 날 그 AS쿨에서 가서 5월 달에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걸로 서로 날짜를 정하고 날짜는 그때 안 정했습니다. 바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서로 정하고 그 다음날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거의 일주일 가까이 아일랜드를 여행을 했습니다. 이 아일랜드 여행은 따로 잠깐 한 꼭지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에서 돌아온 30일 날 바로 뜻깊은 날입니다. 저라도 3월 30일 영국 런던 그 중에서도 버킹엄 궁에서 더 듀크 에딘버러의 말하자면 시종 무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려 날짜를 4개를 주면서 5월 3일, 5월 16일, 18일, 24일 중에 그 필립 공이 당신을 만나려고 날짜를 비워 놓았으니까 그 날짜를 지금 당장 안 밝혀주면 늦어도 4월 20일까지 전해달라. 얼마나 이런 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날짜를 4개나 주면서 그것도 당장 정하지 말고 4월 20일까지만 보내달라. 그러면은 된다. 저는 그 후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과 비교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했던 것을 하루 전에 취소하고 또 일주일 후에 약속을 다시 했던 것을 또 하루 전에 취소를 하고 3번 만에 만나가지고는 오늘 또 바쁜데 여러분들을 만나줍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지성에 말하자면 차이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격의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남도 아닌 여왕의 부군인 더 듀크 에딘버러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초청을 하면서 날짜를 4개를 주면서 그 중에서 약 한 달 후, 그러니까 3월 말이니까 4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정말 이거는 상상을 우리 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 후에 바로 답변없이면은 5월 16일로 하겠다라고 해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바로 이제 아일랜드 여기 보이는 이 아일랜드는 제가 3월 22일에서 27일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는 영국 돌아와서 영국에서 5월 말까지 있었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일랜드와 유럽에 한 달 동안 4월 초부터 4월 말일까지 유럽 여행했던 얘기를 따로 추억을 더듬면서, 그러다 저는 다행히도 이 기록을 영국 대사관에서 원해가지고 전부 체류했던 기간 동안에 리포트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영문과 한글로 작성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하고 더 자세한 제 다이어리를 갖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뭐 두서없는 저 영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재미없더라도 할 수 없이 딱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